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 월요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역시나 이 FOMC 대기 모드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는 그래도 상승폭을 점점 키우더니 장중에는 2410선을 넘기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좀 바라는 만큼 찾아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이 1,000억 원을 넘게 사주는 모습도 보였고 지수 상승의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운수장비와 자동차 쪽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점까지 특징으로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도 잠깐 상승 전환을 했다가 장중에는 780선까지 밀리기도 하면서 수급적으로 강도가 좀 줄었던 흐름을 보면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좀 격동의 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FOMC 회의부터 애플,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굵직한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이 또 이미 지난 6월부터 연준의 7월 행보에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만큼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고, 더 가까이는 지난주를 봤을 때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지수가 움직였죠. 그래서 또 관련 이슈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또 계속해서 늘 함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장 이슈부터 한번 키워드 체크를 해보시죠. 전기차, 방산주, 암호화폐, LG 에너지솔루션, 반도체까지 5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증시 이벤트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좀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물량 폭탄 주의보가 있습니다. 70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될 텐데 상장 주식의 86%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지난 카카오페이의 전례를 보면 무서운 이벤트가 될 수 있겠고, 또 일각에서는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에 끼칠 영향과 함께 좀 더 넓게는 전기차 시장까지 챙겨야 할 전략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장까지 계속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방산 쪽 관련 이슈들을 좀 모두 정리를 해보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진입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시장 이슈 준비되어 있고 종목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도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담아 가시길 바라고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70% 육박하고 있고요. 대덕전자 35.43% 가져갑니다. SL도 지금 34% 가까이 가져가네요. 또 성우하이텍 23.56%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공략주입니다. 현우산업 16.2%, 에코마케팅 5.5%고요. 코퍼스코리아 오늘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7.2% 탄력 챙겨가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종목이 있죠. 자, 이렇게 상한가 빨간 딱지 붙은 거 보이시나요? 비덴트가 27.9%의 어마어마한 수익 지금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단기 공략주, 또 생방송에서는 중장기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타점까지 전략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부터 또 이슈, 종목을 위한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힘차게 눌러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병을 아주 부드럽게 날려주실 요정님 모셨습니다. 백종국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 이벤트가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실적들 발표하는 대형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 그와 맞는 전략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또 밀착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녀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찬찬히 풀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내내 일단 방금 말씀 주셨듯이 실적 발표 줄줄이 있다, 뭐 FOMC 회의 발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이제 흐름을 미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앞서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8일 날 FOMC 회의가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좀 결정될 것인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 0.75% 인상을 아무래도 시장에선 대부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폭, 이제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폭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언제 끝낼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대로 한다면 내년 3월쯤에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속도라면 아무래도 올해 12월 달에 종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1분기,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른 시기, 올해 12월 달에 종료가 될 것이라는 사실 이러한 멘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폭보다는 언제 종료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장 사실 우리나라는 오늘 하락했긴 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좀 지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나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것인데요. 실적이 만약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물론 미래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보다는 언제 종료가 되는지에 대한 멘트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FOMC 회의 관련해서는 이제는 금리 인상 폭보다는 이 금리 인상기가 언제 끝나느냐라는 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증시 이벤트 중에서 계속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까지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저희가 또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저희와 쭉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시장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물량주의보에 관한 소식 이슈로 한번 풀어볼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오늘 시장을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연동을 해서 봐야 되니까 미국이 현대차에 2조 원 달하는 전기차 공장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뭐 현대기아차 필두로 해서 오늘 완성차 업체, 전기차, 배터리 쪽도 되게 강했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 완성차 쪽부터 먼저 전망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엔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봐야 될 업종은 저는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2분기 실적도 아무래도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럼 좀 꺾이느냐?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차질은 분명히 있었지만 고가형 프리미엄 제품과 그리고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그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최대 규모의 경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약 2조 4천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 2조 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만큼 굉장히 큰 투자를 했던 게 바로 현대차인데요. 중요한 건 바로 전기차 공장입니다. 현대차에서 지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프리미엄급 제네시스 라인도 있지만 전기차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전기차 라인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자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투자를 적절하게 잘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받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호재거리,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이슈가 없더라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대차, 완성차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키워드를 잡자면 전기차 키워드를 딱 잡고 완성차 업체를 보는 게 딱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고르자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전기차에 좀 집중을 해보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임 나왔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굉장히 큰 투자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반기에 또 꼭 주목해야 할 업종이다라고 자동차 부문을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속에서도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꼭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과 함께 이 전기차 키워드 여러분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전기차에 연동이 돼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죠. 2차 전지, 또 셀 업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27일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 예수 해제가 있는데
셀 업체의 단기적인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체크하자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기차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7일 날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00만 주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공매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에 대한 부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하루 거래량이 65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1,000만 주나 되는 보호 물량이 만약에 풀리게 네.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급적인 악재가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피하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부분은 좀 피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나는 보유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게 돼서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적절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기로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는 그러한 방법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일단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수급적으로는 뭐 악재일 수 있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갈 종목이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좀 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을 좀 늘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뭐 보호예수가 풀리는 셀 쪽이냐 아니면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소재 쪽이냐 이런 개념인데 네. 자, 그럼 셀이냐 소재냐 이렇게 고른다면 네. 어느 쪽일까요? 일단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셀과 소재 어떤 게 더 좋은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배터리 셀이 어떤 건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소재 같은 경우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것들을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재를 모두 다 합쳐서 만든 게 하나의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셀을 모아서 만든 게 배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재 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대형 업체들, 그러한 기업이 대형 업체들로 커진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셀 업체, 소재 업체 둘 중에 어느 걸 골라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아무래도 소재 쪽이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양극재인데요.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 성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만큼 성장 여력이 좀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여전히 양극재 업체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소재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보다는 낮은 기업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 그중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이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종목 선정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제시해드리고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종목도 여쭤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조금 잔인한 것 같아서 이건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도 또 저희가 선정해 드릴 거고 타점까지도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워낙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양극재 같은 경우에 꼭 챙겨가실 섹터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산주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이 방산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이슈를 간략하게 좀 하나씩 풀어주실까요?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폴란드 이슈가 좀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수출을 좀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 무기 10조 원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 더해서 14조 원어치를 더 산다라고 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큰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의 방산 기술력은 국외에 굉장히 크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이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K9 자주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전투기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네. KF-21 전투기가 생산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을 굉장히 홍보가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업체들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주목해봐야 될 게 지금 시점에서는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사실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인플레이션보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산 업체들은 경기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돈을 그렇죠. 국방비를 갑작스럽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없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나왔을 때 방산과 같은 업종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승할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주 항공 사업 또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방산 업체들은 당연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 부분에서도 방산 업체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업체들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기 침체라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때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심권에 둬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방산주 관련해서 또 이슈를 풀어주셨습니다. 자, 또 종목을 선별해서 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히든트랙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있죠. 대표적인 항공우주와 방산 관련주인데 1월 6일에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이 종목이 80%를 넘겼던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수익을 챙겨갔던 종목인데 저희가 늘 오늘 기준 수익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70% 육박하는 수익 챙겨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리뷰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리뷰해 주실까요? 한국항공우주는 아무래도 방산과 관련된 업체들 중에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쵸. 있습니다. 사실 방산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조금 지난 재료이긴 합니다만 누리호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산과 우주산업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종목은 좀 단단하게 지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업체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60일선을 좀 깨고 내려왔긴 합니다만 재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캔들상 21선 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6월 13일 날 전고점을 돌파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홀딩 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노리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온다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나왔을 때 방산주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수주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 업체의 실적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끌고 가신다면 큰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바라보되 지금 시점 진입 시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를 리뷰해 주셨는데 항공우주와 방산 쪽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증시 이벤트 중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 부분에서 경기 침체 우려 부분을 또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섹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또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고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한 지금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그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좀 말씀드리기가 다루려면 좀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관련해서 호재가 있기는 했습니다. 미국의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사실 아직 소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주의 시세 분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여기 어디야? 그 노란 톡방에서 또 시세 분출이 어마어마했죠. 비덴트의 시세 분출 어마어마했는데 자, 사실 보면 또 그 머스크의 비트코인 손절 얘기가 나오면서 쭉 떨어졌다가 오늘 엄청나게 확 올랐는데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엄청 크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오히려 탈출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님은 오늘 엄청난 수익을 또 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흐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봐주실까요? 일단은 저의 의견, 탈출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사실 오늘 상승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빗썸에 대한 지분을 판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대감에 상승한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덴트 같은 경우 현재 빗썸의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지분 가치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빗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를 통한 지분을 통해서 이익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덴트 같은 경우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가상화폐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량이 8,6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빗썸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고 최대 주주인 비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충분히 장기적으로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이 궁금해하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을 땐 당연히 수익이 크게 나셨기 때문에 수익 챙겨두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홀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린 비덴트를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기술적인 자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방송 종목들 차트 설명할 때 기술적으로 좀 자리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자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닥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반등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었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매수 시점은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셨다면 오늘 같은 시장, 사실 시장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수익 챙겨 가셨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21선과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수익 단기에 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을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단기로 계속해서 종목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단기 흐름을 체크하는 게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시장의 흐름 체크해 나가시는 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모두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화면 보이시죠? 상한가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했던 비덴트 27.9%의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이런 수익 여러분도 매일같이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탄력적인 종목 내일도 한번 챙겨봐야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여쭤볼게요. 내일장은 아무래도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전기차?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현대차와 관련된 나온 이슈는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긴 관점에서 그리고 당장 내일 이번 주에도 충분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내일도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종목을 대응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내일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플레이리스트,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 전기차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왔던 현대차 관련 이슈가 오늘 좀 강하게 이끌었지만 내일도 영향력이 있을 거다, 짧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기차 관련주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도 짚어드리면서 타점 관련한 전략도 챙겨드릴 거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감 시황과 이슈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종목인데요. 성장성, 재무, 진입자리, 차트까지도 이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트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후공정 반도체 회로 기판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공정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공정은 만들어낸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후공정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고요. 반도체를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후공정과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와 연결시키는 지지대, 그것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의 전력을 공급하는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PC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모바일용 리드 프레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반도체에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리드 프레임은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자동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자동차의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되는 한 이 업체의 리드 프레임 가격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품이 부족하면 만드는 대로 팔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제품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현대차의 실적 왜 좋아졌죠? 비싼 제네시스가 굉장히 크게 팔리면서 생산 판매 대수는 낮아졌지만 비싼 게 많이 팔리면서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지 판매량 않았습니까? 대비 비싼 차가 많이 팔려서. 네, 맞습니다.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팔리기도 많이 팔리는데 가격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형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작년부터 사실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실적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는 실적이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체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분기 예상 실적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2분기 예상 실적 매출은 2,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6.5%의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리드 프레임, 이 부분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출 사상 분기 최대 매출이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승을 못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 30.8%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 대비입니다.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 전년 대비 46.1%의 성장을 보일 정도로 전 사업 부분에서의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1분기엔 영업이익률이 7.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으로 16.4%까지로 굉장히 크게 높아졌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24.2%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25%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회사의 물건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네요.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고 있고 그만큼 단가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이 업체 본업에서의 굉장히 높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이 업체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장을 더 증설하는.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이 회사도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작년부터 이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캐파 증설을 통해서 하반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해 놓은 만큼 올해 바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5일 신규 투자 500억 원을 진행을 했는데요. 11월 30일, 올해 11월 30일 날 공장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빠르게 완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부터 공장이 완성이 되고 양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양산이 시작된다면 월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 부분에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된 부분만큼은 바로 매출 부분을 모두 다 풀 캐파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도 신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5월 27일 날 신규 시설 636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내년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자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공장 캐파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약 매출 1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도 상당히 좋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분기 최대 매출, 최대 이익을 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2,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2분기와 거의 동일한 541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도 2분기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한 번 더 레벨업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는 공장 캐파 증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최대치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주가 또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노란 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부품 중에서도 후공정 과정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그런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큰 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포트에 담아놓기만 하시면 계속 충분한 수익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으로 담아두셔야겠죠. 그 3타점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와 또 차트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2019년부터 보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은 45%, 영업이익 375%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갈 때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예정인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 상승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당연히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는 중장기적인 성장
상승 모멘텀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미리 준비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준비를 했던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준비가 잘 된 종목이라는 부분을 자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현금 흐름으로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현금 잘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자면 적절한 투자를 계속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금성 자산을 보자면 현금도 굉장히 크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높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현금 흐름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채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10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9%, 60%밖에 되지 않고 유보율이 281%. 물론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무로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꺾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도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매출도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마진은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는 게 최근에 찐이죠.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5.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종 업체의 PER이 9.7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계와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적 안정성까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주봉상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연코 실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조정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봉상 현재 지지 라인은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의 하단 그리고 60주봉의 지지 라인이 현재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기술적인 자리를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달부터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수 대비로 봤을 때 견조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을 살짝 깨고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바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 추세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저는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 반등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종목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 여력을 가진 종목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으로도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락 추세였던 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 가져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아주 단단한 지지층을 또 형성한 바닥자리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다. 이렇게 또 코멘트 주시면서 차트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중장기로 분할 진입을 한다면 든든한 수익 무조건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린 이 3타점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요약 정리 해주실까요? 네, 이 업체는 뭐 두 글자로 설명을 드리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뭐 다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성장했던 거 모두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도 분기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분기는 2분기를 다시 한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장 캐파 증설 인한 효과 4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기에는 당연히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이고 올해 전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7777입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3타점의 분할 매수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